반갑습니다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쉽게 말하는 게 자산관리,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씁니다. 근데 이제 자산관리라는 건 자산에는 부동산 자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이렇게 있죠. 근데 부동산 자산 쪽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금융 쪽을 주로 하니까 금융에 관련된 자산관리를 한번 고객들과 상담하는 걸 실제로 하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자산관리라는 거 안에 자산을 관리한다니까 관리하는 거는 뭔가 쪼개고 나누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. 그걸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요. 어떻게 내가 조각을 맞춰서 갈 것이냐. 그 조각의 크기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. 자, 그러면 이게 기본 근간인데 이 기본 근간에서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개인이든 자산가든 어쨌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매월로 봤을 때 월 수입이 있겠죠. 그렇죠. 그럼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. 월 수입. 그 다음에 여기서 지출이 또 있겠죠. 지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. 그랬을 때 내가 가용할 만한 여력이 나오죠.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. 자, 일단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어요. 자, 지금 적립식에 대한 가용할 자산을 얘기하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매달 어느 정도씩 모을 수 있느냐. 자, 근데 거치식은 지금 현재 개인이 월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, 일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가 거치식이죠. 자,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제일 간단하게는 지금 혹시 여윳돈 뭐가 있는데 얼마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의 거치 형태로 1000이든 뭐 800이든 뭐 2000이든 넣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대부분 개인들만 그 돈이 있느냐? 잘 없어요. 자, 그러면 없다니까 돌아서 나와야 되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지. 그러면 그 거치식으로 만들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두 번째가 적립식으로 만들어가자.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꼭 정해야 됩니다. 그냥 만들자 하면 알았다 하지만 그 기간이 안 정해지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이제 모았으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자, 부자가 되는 거는 쉬워요. 부자가 되는 건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수입이 늘건지 지출을 줄이면 돼요.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자, 근데 수입 늘리는 게 편하세요? 지출을 줄이는 게 편하세요? 둘 다 어려운데. 둘 다 어려운데 그나마 지출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출 줄이는 게 어려워요. 와이프한테 우리 좀 이제 허리띠 쫄라매고 하자. 그러면 와이프가 애들 학원 끊으라고 학원 잘라라고 그렇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 먹는 치킨을 줄이라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어려워해요. 그러면 수입을 높이려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퇴근하고 대리운전 한다든지 요즘 뭐 이게 길거리 보면 라인 있잖아요. 이게 전기장 그거 충전하면 한 개 내나 몇 개 받고 해서 그거 알바하고 아니면 새벽에 쿠팡 배송하고 그러니까 2, 30만 원 벌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열심히 사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수입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지출을 줄여가야 된다. 그럼 그 지출을 상세 내역을 봐야 돼요. 지출의 상세 내역. 실전처럼 할 거니까 똑같이 물어볼게요. 수입이 얼마 정도 되세요? 한 달에 수입이 와이프랑 합치니까 한 500대. 그럼 한 달에 지출은 얼마 정도 되니까? 뭐, 한 400? 뭐 이래요. 그러면 매달 100만 원 여유가 있겠네요. 100만 원 여유 생기나요? 안 생겨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500이 들어와서 400이 나왔으니까 100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는 거예요. 근데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500이 들어왔으니까 100을 빼놔야 돼요. 그리고 400을 살아야 돼요. 이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고객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맞는 얘기지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업사원 가서 영업사원들 고객들이 왜 싫어하냐 와서 틀린 얘기 한마디 안 하거든. 그게 싫어요. 짜증나. 맞는 얘기 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난 내가 짜증난다. 고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객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. 맞잖아요.
고객님이 500이 월급에 들어왔어. 그러면 400 정도 나간대. 100 남는다는데 막상 하니까 30도 안 남는 경우 있고 어떤 달이 되니까 120 남는 달도 있고 뭐야 이거. 자, 500에서 100을 빼놓고 400으로 생활하면 100이 진짜 남는 게 맞아요. 그 사람 말이. 자, 그러면 400의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 내역을 보자 해서 뭐 생활비 얼마 나가고 교육비 얼마 나가고 뭐 얼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실제 계산기에 딱 두드려 갖고 오차 범위가 10,000원 안으로 들어오게끔 계산을 해봐요. 자, 그러면 얼마가 나냐면 실제 해보니까 89만 원 정도가 나와. 100만 원 아니네요. 89만 원이에요.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. 고객의 머릿속을 명확하게. 그러니까 그게 깔때기 효과이기도 해요. 고객은 대충 한 400 쓰고 100 남아. 근데 막상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뱉은 걸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. 그러면 그 고객의 와이프는 가계부 안 쓸까요? 아니에요. 가계부를 쓰더라도 계속 자기가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월별 변동폭이 빠져있는 거예요. 월별은 나를 믿고 안 나가는 게 있고 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면 돼요. 여기는 항상 여기 또 뭐 200이나 300은 넣어놔요. 없다 손치고. 자, 그럼 월별 변동폭이 있더라도 500에서 100을 빼놓고 400으로 생활했는데 막상 400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달에 뭐 결혼식이 2번 가다 보니까 부주가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. 그러면 여기서 또 손 내냐? 그러면 안 된다고. 이 비상자금 여기 통장에서 가용해서 써야 된다고. 이게 기본 논리예요. 자기 관리에. 그러면 비상금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얼마를 계속 예치해 놓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100만 원 여윳돈은 따로 모아. 항상 이 여윳돈을 따로 모아서 이 100만 원의 범위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야 된다. 자, 그러면 100만 원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단 둘째 주고 100만 원 가지고 10달 모으면 1,000만 원 되죠. 그러면 1,000만 원 정도 가지면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할 만 하잖아요. 그럼 10달 뒤에 보자. 이렇게 해 하고 10달 뒤에 그 사람 가면 돼요. 그러면 1,000이 당연히 모여지겠죠. 1,000 플러스 알파. 왜? 비상금도 있잖아요. 여기 100이 있든 300이 있든. 1,000은 최소한 확보된 거야. 그러면 10달 뒤에 가서 그 사람한테서 1,000 잘 모았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야 되죠. 지금 현재 1,000만 원이 없다면. 근데 만약에 지금 1,000만 원 있다 하면 1,000만 원 있는 걸로 포트폴리오로 만들고서 그래 1,000만 원 포트폴리오 만들었으니까 여기 투자하고 끝? 아니요, 그러면 안 되죠. 그 사람 또 1,000만 원 만들 수 있게끔 이 구조는 얘기해 줘야 되죠. 계속 가용할 수 있게끔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.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. 소득과 지출이 있으면 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면 돈이 모여요. 맞잖아요. 자, 이게 쉽냐? 이게 쉽냐? 둘 다 어렵지만 둘 다 하면 돼요.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든지 저녁에 알바를 하든지 지출 나가는 거에서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 돼. 그럼 지출의 상세 내역을 보면 줄일 게 보인다고요. 그렇게 줄였을 때 가용한 걸 10,000원의 오차 범위 안에 만들어야 돼. 10,000원의 오차 범위. 그러니까 대충 100 되겠지. 대충 100인데 대충 100이 아니고 대충 10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의 돈이 가용 자금이 생겨요. 근데 그걸 왜 무시하냐고. 포트폴리오는 정확할수록 이 내가 자산에 대한 현실 자각이 정확할수록 좀 더 가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. 월별 5만 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. 월 5만 원을. 월 5만 원이면요. 내 차 기름 절반 한번 넣을 수 있는 돈이에요. 5만 원은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. 한 400 쓰노? 한 100 남나? 뭐. 그렇게 매달 보내다 1년 보내다 10년 보내니까 가용자금이 안 모이는 거예요. 왜? 그때 변동폭에 대한 걸 저번 달에는 뭐 우리 부모님 뭐 식사한다고 한 50만 썼고 이번 달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가는 거야. 근데 그 핑계를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비상금부터 확보. 첫 번째 비상금에 200이든 100이든 들어가 있으면 이 탓을 못 하거든요. 그러면 실제 100만 원을 정확하게 빼고 나머지로 400으로 생활을 하면 돼. 그럼 100은 무조건 모이게 돼 있어요. 100은 무조건. 그렇게 만들어가고 유도를 해줘야 돼. 그럼 고객이 이거 싫어하느냐? 처음엔 불편하지. 근데 돈이 쌓이는 것만큼 재미가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럼 고객한테 그런 재미를 유도하면 돼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?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. 이거 뭐 외우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.
자, 고객님 부자가 되고 싶으죠?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심플합니다. 소득을 높이든지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. 두 개 중에 뭐가 편하세요? 둘 다 편하지. 그럼 소득을 따로 높일 수 있는 건 본인이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승진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. 자, 지출은 강요해서 줄일 수는 없지만 지출의 내역을 한번 상세히 봅시다 하고 뭐 교육비 얼마 들어가고 뭐더라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고 하면 본인이 보기에도 여기서 뺄 게 보여요. 고객의 눈에 봤을 때. 그러면 거기서 가용자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. 그러면 100이 아니고 120이 될 수 있고 133만 원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면 당연히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빼놨고 나머지에 지출하니까 이 돈은 무조건 모이게 돼 있죠.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예요.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가용자금이 10달 정도 됐을 때 만약에 1,000만 원 됐다 하면 그때 돼서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짜봅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? 예. 자, 이렇게 쓰면은 복잡한 용어를 쓰거나 어렵게 한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이해가 돼요. 고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랑 손잡고 같이 그 먼 길을 가려고 생각 안 해요.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임팩트 있게. 자, 혹시 고객님 통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나요? 들어보셨어요? 예. 통장 쪼개기. 네, 들어보셨죠? 통장 쪼개기가 재테크의 기본이에요. 우리가 재테크란 말을 잘 보면요. 옛날엔 재테크란 말이 필요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냥 안전자산인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막 10%, 15% 줬으니까 그때는 재테크 할 이유가 없죠. 은행에 넣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이 불러나는데 뭐 재테크란 말이 필요 없었죠. 근데 은행이 저금리 시대가 되고 이제 투자라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재테크란 말이 생성된 거예요. 근데 그 재테크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통장을 쪼개야 된다. 이거. 요즘 뭐 통장 하나 만들기 쉽진 않아요. 하나 만들면 한 달 정도 지나야 또 만들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통장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. 빈 통장도 많고. 자, 그러면 통장 쪼개를 어떻게 하냐? 수입 통장,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, 용돈 통장, 차량 뭐 유지 통장.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금 통장도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수입이 500이야. 그러면 수입만 들어오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. 그럼 이걸 월별로 통장 거래 내역하고 1년 거래 내역하면 연간 소득이 딱 합계가 나오죠.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. 근데 이게 내 월급의 수입도 있지만 법외의 수입도 있잖아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부모님이 뭐 용돈이라고 한 100만 원 보냈다 이러면 그것도 수입이에요. 그 수입까지 다 하면 내가 1년에 수입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돼요.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? 작년 202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수입 모르잖아. 수입이 없습니다. 근데 왜 모를까? 이 대상이 통장이 없어요. 없었으니까 계산 안 해요.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고요. 통장 내역 거래만 뽑으면 나오잖아요. 수입은 오롯이 들어오는 입금되는 것만 놔두세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입금 내역만 총계되면 얼마 수입 나요? 그러면 뿌듯할 수도 있어. 내가 작년에 한 7,400 벌었구나. 근데 사실 남는 건 없어. 근데 일단 벌었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수입 통계 들어오면 이걸 이체를 시켜놔요. 요 통장으로 가고 요 통장으로 가고 요 통장으로 가고 요 통장으로 가고. 자,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4321이라고 있어요. 4는 생활비, 3은 별도의 비용, 2, 1 이거는 비상자금. 제가 지금 3, 2가 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걸 기억 안 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자, 내가 한 달에 소득이 1,000이다. 그러면 생활비 400을 써야 돼요. 근데 대부분 1,000이면 생활비 얼마 쓰는지 아세요? 80%, 90%. 한 70%, 80% 써요. 생활비라는 거는 의식주에 포함된 거예요. 의식주, 생활비라는 거. 말 그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. 의식주에 필요한 거. 근데 의식주가 대부분은 40% 정도를 쓰는 게 제일 적당하다라고 해요. 삶의 질이 변하지 않고. 생활비를 2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? 삶의 질이 확 떨어져. 사실상 애들 옷 하나 못 살펴. 근데 이걸 5나 6 하면 삶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돈의 여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
그래서 내가 40% 정도는 생활비를 쓴다 라고 보는 거예요. 월간 단위로 40%든 연간 다 합해보니까 내가 1년에 들어온 게 1억인데 생활비로 쓴 게 한 4천이다. 그러면 맞게 쓴 거예요, 어느 정도. 근데 더 알찬 사람은 35% 쓰는 사람도 있겠죠. 431 법칙이라고 있어요. 근데 1회 비상자금을 왜 만들냐면 내가 월 500 들어오면 비상자금을 항상 550은 꼬잖아. 근데 비상금이 어느 정도가 여기에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꼽혀 있으면 그때부터 비상자금으로 안 보내요. 그러니까 3이 저축이에요. 자, 비상금이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 이 3을 4로 늘리는 거예요. 이 1이 이제 저축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비상금이 500이 됐다 할 때. 자, 그러면 이 저축에는 범위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주로 은행, 적금이나 이런 거, 그 다음에 뭐 증권사, 그 다음에 보험. 이 3가지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. 저축의 범위를. 자,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저축의 범위를 넓혀야지 최대한 내가 그걸 포트폴리오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 있으니까 저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,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거 맞죠? 그 다음에 그 수입과 지출 줄여서 가용 여력이 되는 거를 내가 지출 보면에서 생활비를 4 정도로 맞추는 거 우선. 그랬을 때 저축 여력이 드러난다고요. 자, 통장은 많이 쪼갤수록 좋아요. 그래야 더 내가 상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겠죠. 생활비 안에서도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 게 고정생활비 있죠. 식비 같은 거. 마트 장도 어떤 달에는 뭐 70만 쓰는데 어떤 달에는 120 쓰는 달도 있고 있잖아요. 자, 생활비가 내가 대충 한 직장 3개월 정도 보니까 85만 원 썼어. 그러면 여기 85만 원 넣어놔요. 생활비 통장에 85만 원 넣어놔. 자, 85만 원 갖고 마트 가서 쓰고 이렇게 애들 장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11월 한 25일 정도 되는데 여기 장고 없는 걸로 나와. 그러면 본인이 자각을 하죠. 아, 이번 달에 내가 평균 생활비보다 좀 더 썼구나. 자각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. 그러면 그때 그래도 써야 될 게 꼭 있다면 비상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조금 일부를 빼서 쓰는 거예요. 그 달은. 그렇다고 삶의 질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어떤 달은 11월 30일 딱 지났는데 통장 생활비 보니까 4만 원 정도 남아있네? 나 원래 85만 원 쓰는데? 그럼 다음 달에 여기다 얼마 보내냐면 80을 보내보는 거예요. 5만 원이 여기 생겼어. 그렇다고 본인이 인지할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냐? 그렇지 않아요. 이렇게 통장을 플렉스블하게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하면요. 정확하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 원 정도에서 생활이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5만 원이 빠지면 이 5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? 또 저축의 여력으로 빠지잖아요. 계속 이제 여기서 조금 빼가 저축으로 만들고 여기서 빼가 저축으로 만들고 저축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용돈도 내가 우리 신랑 용돈 한 달에 50만 원 줬어. 근데 신랑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. 이거는 통장마다 다 체크카드를 만들고 체크카드 앞에다가 뭐로 붙이냐면 이게 내 용돈 통장, 용돈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러면 통장 하나 또 애들 만약에 교육통장이다 그러면 큰애 교육통장, 작은애 교육통장 따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체크카드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큰애 누구 교육비. 그럼 그걸로만 학원비라는 이런 걸 결제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그게 월별 연간이 쌓이는 거예요. 이게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지갑을 그냥 꺼낼 때마다 그냥 거기에 맞는 체크카드 꺼내서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. 신용카드를 왜 재테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후불이잖아요. 체크카드는 선물이거든. 내가 없으면 안 쓰게 되지만 신용카드는 없는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. 그렇다고 신용카드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주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고 할 때는 필요한 거니까. 근데 신용카드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신용점수가 낮아져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 아예 없으면 그것도 신용점수 낮아져요. 신용카드는 보통 1-2개로 가용할 정도 하시면 돼요. 자, 신용카드 결제 금액 자체가 어디에 나가냐면 여기에서 빠져 또 나가겠죠. 차 보통 유지할 때 하면 차 기름은 신용카드 넣으면 리터당 할인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차량 유지비로 내가 넣은 돈이 만약 이번 달에 나는 한 달에 보통 엔진오일 갈고 기름값 넣는 게 25만 원이다. 그럼 25만 원 넣어놔. 그걸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3만 원이 남아있어. 월말 딱 30일 됐는데 이번 달에 좀 안 썼는가 보네?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3만 원을 내가 또 저축을 빼놓든지 아니면 그냥 3만 원 정도 갭이면
차량 유지가 다음 달에도 엔진을 갈 수도 있으니까 초에 그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. 이렇게 했을 때 명백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만원 범위에서 내가 저축률이 정확하게 237만 원이 나온다라고 나와야 돼요. 근데 대충 한 200 나올 겁니다. 대충이라는 것 때문에 37만 원을 놓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요, 좀 보너스 수가.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 위해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.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면 그 기간만 힘들지 그 사람이 10년, 20년, 30년은 이대로 가요. 그러니까 내가 30년 뒤에 얼마가 모일지 그냥 단순히 이자 빼고 적금만 넣어도 얼마가 모일지가 예측이 되잖아요. 이렇게. 크게 변수가 있는 거는 애가 생기다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변수가 없다면 이대로 모일 거라는 거. 이게 희망을 주는 거고. 자, 이렇게까지 했을 때 저축률은 늘렸잖아요. 자, 이제부터 진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. 통장 조회까지는 이해가 되시죠? 예. 통장을 최대한 많이 쪼갤수록 내가 명확하게 내 지출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 내가 저축 여력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. 정확하다기보다는 제일 최대치로 나오겠죠. 1단계는 소득과 지출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. 내가 저축을 빼놓고 지출하는 거. 이게 핵심 첫 번째. 두 번째, 통장을 쪼개라. 자, 이제 3단계가 실제